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재일 대표님과 함께 특별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재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또
약간 스케줄 좀 조정이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네. 방송 못했는데 네. 또 한 주간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데 근황 간단하게 소개 좀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이사했고요. 아 이사하시느라고 예. 재택근무 예. 환경에 최적화하느냐고 아. 사무실하고 집하고 합쳐버렸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집을 그냥 아, 사무실로, 집을 예. 그냥 크게 해서 네네. 아이고, 거기를 참. 거기를 다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장비 같은 거. 그리고 그 최근에 사실 이게 저희가 있는 스튜디오와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 여대 여대. 있잖아요. 네. 동덕여대. 네. 저도 보면서 대체 시비를 왜 저런 식으로 할까라는 걱정도 됐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아예 학교를 점거하고 있어가지고 교수님들한테도 막말 혹은 쌍욕을 하면서 네. 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더 나아가서는 라카치라는 게 뭐 언론에서 보니까 비용이 한 20억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 뭐 이런 말들도 막 나오고요. 근데 그렇죠.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 표면적인 얘기는 남녀공학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근데 그게 저렇게 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있고 네. 대체 본질이 뭐지?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데요. 오늘 여기 관련돼서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거기 구성원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예, 일단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전제로 깔고 예. 그리고 이제 요번 이 사건에서 재밌는 게 총학생회 있잖아요. 예. 총학생회는 자기들이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 나오죠. 그러면 이거 누가 이런 거냐? 그럼 페미니즘 동아리가 주도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제 페미니즘 동아리 이름이 사이렌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사이렌 동아리에서 이걸 주도했다. 이제 더 이제 조사 결과 나와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렌 동아리는 이제 거기가 자체가 이제 그 운동권 정당 어떤 특정 정당의 예. 언더 조직의 일원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죠. 운동권 정당의 언더 조직. 네, 그러니까 언더 조직이라고 하면 드러나진 않지만 저 뒤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혁명 조직 아로 예. 이런 게 이제 언더 조직이죠. 사실 이동호 원장님이 네. 언더 조직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로 RP셨죠. 예, 그런 RP가 이제 역할을. 리프로덕트 그러니까 재생산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역할 하셨는데 네. 아마 동덕여대에 아직도 그런 조직이 있나 보네요. 그런 조직이 있다라고 지금 논쟁이 지금 벌어졌죠. 그러니까 아, 언더라는 것 그렇구나. 자체가 위를 표면화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생소한 얘기가 나와요. 네. 보통 우리가 언더 아로 뭐 이런 얘기하면 주사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PD 조직이라는 겁니다. PD. 어. NLPD 할 때 그 PD가 아직도 살아 있어가지고 아니 벌써 이게 2024년도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네, PD 언더 조직에서 벌인 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극렬 페미니스트들 이 사건이 이제 세상 밖으로 표면화된 게 해화동 시위라는 게 있었어요. 예. 해화동 시위에서 이제 그때 뭐 이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왔었던 이런 그 여대의 페미 동아리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극렬 페미들의 이제 시위 양상에서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건 제가 말하기도 좀 되게 민망한데 예. 일단 그 서클에 가입하려면 예. 아버지 사진을 불태워야 돼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랑 찍었던 사진 모든 사진을 불태워야 돼요. 그 가입을 하려면요. 네, 가입 시기예요 그게. 사실상 천륜을 끊는 행위네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다 끊는다.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아버지 편을 든다. 네. 그러면 그걸 흉자라고 부릅니다. 흉자가 뭐냐면 예. 흉내 남자 성기. 남자 성기를 흉내낸다 그러면서 왜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안 하고 우리 흉자 니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흉자 니은이 애비 완전히 이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남자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들이 전쟁하고 심각하네. 남자들이 사람 죽이고 남자들이 폭력적이라서 세상이 이렇다. 남자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근데 이런 그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사상이 네. 헐리우드 영화계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PC주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문화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고 편협되고 막. 네, 그래서 이제 PC주의라는 이름 중에서 이제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기 이제 카톨릭에서 보면 성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성체 이렇게 네네네. 그거를 불을 지릅니다. 어. 라이터로 불로 지져요. 거기다가 예수님 모욕하고 야, 참 심각하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사람들 시위할 때 우리나라에서 뉴스 보도도 못한 건데요. 네. 가로수에다가 생리대 붙여놓습니다. 가로수에다가요? 네, 생리대를. 그거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거다 숭고하다 뭐 이런 건데 그냥 생리대가 아니에요. 생리혈이 묻어 있는 생리대입니다. 아유 너무 저거하네요. 그러니까는 뭐 혐오스럽네요. 예.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못 해요. 너무 혐오스러워서. 너무 혐오스러워서 이거 지금 진짜. 검색해 보시면 예. 나올 겁니다. 그 다 모자이크 처리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너무하다. 예.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동덕여대만 사실 페미니즘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 여대에 이런 페미니즘 사상이나 이런 열풍이 좀 있어서 네. 기업에서도 상당히 여대 직원을 뽑는 걸 좀 기피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 좀 그런가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요번에 그거 이제 르노 자동차. 예. 이제 삼성 르노에서 맞아요. 르노가 삼성이 예, 예. 빠졌죠. 네. 그거 차에서 이제 이놈의 네, 맞습니다. 고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불매 운동이 벌어졌죠. 아유, 참.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릉부릉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또 우를 뒤집어서 네. 말로는 못 하겠어요. 그런 약간 좀 저급한 어떤 표현들을 자꾸 상징적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걸 우를 오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릉부릉이 무슨 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네. 무슨 카 이래가지고 네네. 그런 특정 카를 이제 비토하게 되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갈등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네. 이대남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되는 걸. 그러니까 보수 어르신들이 왜 이대남들이 이렇게 갑자기 보수 네네. 쪽으로 돌아서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그런 겪었던 사회적 거예요. 현상이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거죠. 그 남자는 혹시 번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번탈이요? 네, 번탈. 처음 들어봤습니다. 번식 탈락. 번식 탈락. 이것도 다 그 페미 용어인가요? 네, 번탈남. 그래서 니들은 번탈남이야. 그러고 200충 300충 이런단 말이에요. 그 벌레로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무슨 충 무슨 충 이렇게. 한남충. 예. 한국 남자충. 아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용어 자체가 지금 말하기도 요게 뭐냐면 5.9 예. 이게 남자의 어떤 성기를 좀 요만- 비하하는 요만- 예. 표현들.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래놓고서 요러고 이제 3초 뭐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녀 간의 갈등의 수준이라는 거나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오면은 이게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었어 페미니즘이? 그러니까 이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레디칼 페미니즘은요 어느 예. 정도까지 되냐면 인간의 이거 번성을 위해서 네. 남성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소나 이런 거면 시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시소 몇 마리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여자면 번식이 가능하대 번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얘기하던 그런 멀쩡한 페미니즘에서 그거로 간 거예요. 여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남자가 필요 없다. 남자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우월하다. 뭐 이런 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레디컬로.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산업혁명 있던 당시에 여성들의 투표권으로 사실 시작됐던 운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일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건 그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극진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남성 혐오주의로 가버린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여성의 재산권이 인정이 예. 안 됐던 시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은 등기를 못 치던 시절 예.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무슨
이러냐고. 네. 그랬었던 거를 극복한 지가 지금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투표 못하는 여성이 없잖아요. 네. 대학 못 가는 여성도 없으신데. 예. 여성의 재산권과 정치 참여권, 예. 참정권 이 예. 두 개가 보장되는 게 이제 그때는 이제 모두가 다 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예요. 그 인위적인 평등 같은 건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그 미국에서 발생했었던 일 중에서 그 여자 축구 대표팀이 예. 자기들도 남자 축구 대표팀하고 연봉과 똑같이 받게달라. 돈을 똑같이 예. 받겠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결국엔 통과가 됐잖아요. 똑같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상금을 같이 받았다고 전 네, 들었었는데. 같이 하고 나눠서 남자들 상금이 확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맞는 얘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유, 그렇지 않죠. 관객 수하고 수익이 달라요. 맞습니다. 예. 남자 축구에는 사람들이 예. 많이 들어와요. 여자 축구의 메시처럼 네. 탁월한 실력과 네.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티켓 그렇죠. 파워가 있으면 네. 그 정도 대우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트럼프 캠프에서 얘기 나왔던 게 그거였거든요. 미국은 평등하다. 흑인이든 네. 여자든 예. 뭐 히스패닉이든 아시안이든 음. 능력껏 맞습니다. 가져가는 거다. 예. 백인이라고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기준은 인종이 아니라 네. 능력이다. 예, 그렇죠. 시장의 구조가 능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능력이다. 능력에 이때까지 미국이 능력주의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많은 사람 인종을 다 품을 수 있었던 건지 예. 특정 인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들 아시아계들 요새 입시에서 그러잖아요. 네네. 흑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도 아시안들처럼 강박관념 가지고 공부 좀 해봐라. 맞습니다. 어렸을 때 그 학교에 등교 시간도 지키고 등교 시간 지키고 네네.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고 숙제 꼬박꼬박하고 그런 식의 자체가 안 되면서 뭘 똑같은 그 입시나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게 불평등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황당해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남자보다 적게 받으면 무조건 다 세상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그걸 자기네들의 억울함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차티스트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예. 여성의 선거권 운동할 때 이제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올림픽 하고 있는데 빨개 벗고 뛴 거거든요. 네네. 난입한 거거든요. 굉장히 예. 난입한 거. 그때는 막 난리가 났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러니까 여성의 참정권이나 재산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에서 세상이 관심을 안 가지니 빨개 벗고 뛴 거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참정권이나 재산권은 맞는 거였다. 네네.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렇게 페인트칠하고 생리대 걸어놓으면 그게 이제 세상이 언젠가는 알 것이다라는 이런 망동을 하는 거죠. 무지한 거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요. 저런 걸 그러니까 지금 동덕여대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네.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현지 학생들이 있잖아요. 기겁을 하죠. 그리고 이게 수업 방해에다가 네. 이 학교 자체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거 자체가. 동덕여대 학생들 중에서 지금 성명서 나오고 그래요. 우리는 쟤네들이랑 상관없다. 그러니까요. 아유,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진짜 학교 점거. 취업 시장에서 지금 동덕여대 나왔다고 하면 다 막히게 생겼거든. 그러니까요. 저 얼마나 지금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야, 저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레디컬 네네. 페미니스트들의 이제 이런 얘기들이라고 이제 좌파 운동권의 배경도 있다. 언더에서의 그룹에서 배경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성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회가 너무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상을 그 학생들한테 하라는 건 이거 어저께 누가 얘기했지? 진성준 의원이었나?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제가 방금 말씀 들으면서 오늘 주제랑은 좀 논했는데 네. 그 정우성 있잖아요. 네. 정우성이 최근에 그 네. 문가비라고 하는 어떤 모델 여성과 네. 혼외자가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정우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만나왔던 어떤 복잡한 여자 관계들 네. 그런 것들이 막 폭로가 되니까 네. 이게 사회적으로 문매를 맞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저 좌측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네. 그게 왜 정우성 책임이냐 이 편을 들더라고요. 네. 그 무슨 정우성 때문에 미혼모가 된 거냐 본인이 그 선택한 거지.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자기네들이 페미 맨날 얘기하다가
정우성은 또 자기 편이거든. 그러니까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네. 좌파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또 쉴드를 쳐준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기 나왔네요. 이소영 의원입니다. 예, 올려주세요. 네. 이소영 의원 정우성 지지 아이 위한 혼인 유지는 편견이다. 네. 아 근데 이게 편견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새 정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구구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극우 열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유럽에서 보니까 혼인 관계 있잖아요. 혼인 관계 유지하는 사람 별로 안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예. 애들이 태어날 때 이거 정확히 통계가 있는데 이거 좀 예. 찾아야 되는데 좀 시간이 예, 예.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이라고 둘이 살면서 예.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혼인은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애도 낳고 살면서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그냥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부부인데도 법적- 부부라고 관계는 맺지 않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파트너십이라고 맺어요. 아 그래요. 네, 법적으로도 파트너십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메리에이지가 아니라 뭐 사실혼 관계 뭐 예. 이렇게. 그리고 예.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으로나 뭐나 기타 등등 할 때의 파트너십 관계로 해도 거의 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 이게 결혼은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서양 사상 그 유럽에서는 아주 희귀한 게 기독교 신자들이나 하는 게 돼버렸어요. 이야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와 무섭네 진짜. 이거 정확히 제가 통계 한번 찾아볼게요. 예예. 야 생각보다 전 그런 그래도 결혼이라는 문화를 숭고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보면 예. 제가 이거 벗었습니다. 네. OECD 평균 얘기해 드릴게요. 예. 59.81%가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세 이상 중에서 59.81%가 밖에 살고 있는데 파트너십이 결혼 또는 파트너십이 49.84%.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이미 결혼하고 파트너십을 구분하지도 않아요. OECD 국가 이 평균에서. 그리고 동거가 9.97%. 그러니까 싱글이 40, 파트너가 60인데 그 중에서 이거 보면은 공식적 파트너에서 보면 동거가 10, 싱글이 공식적 파트너. 그러니까 공식 메리에이지 결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식적 파트너 50, 동거 10, 싱글 4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 바뀌었구나. 네, 그러니까 결혼과 파트너십을 아예 예. 통계에서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혼외자 있잖아요. 예. 혼외자 출생률이 OECD 평균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목사님? 감이 안 오는데 아까 전 이 얘기만 들어도 42%. 와, 굉장히 높네요. 혼외자가 42%. OECD 평균이. 그리고 한국, 일본, 터키가 희한한 나라예요. 혼외자가 2에서 3%. 우리는 2에서 3%인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PC주의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girlfriend, boyfriend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있잖아요. 예. 요즘에 되게 그 유럽사,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덜한데 네네. 그나마 유럽 사회에서 희한하게 된 게 프로포즈,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결혼으로 네네. 하는 건데 그게 엄청난 이벤트가 된답니다. 희귀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는 네네. 기본적으로 가부장의 책임을 남자가 자각하는 것이다. 음. 가부장적 책임을 남자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결혼을 오히려 누가 안 하려고 한다? 남자들이 안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페미니즘이나 기타들이 그게 페미니즘이 득세하면서 가부장의 권위는 무셨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가부장의 책임은 부시질. 음. 가부장적 책임은 그대로 지면서 예. 가부장의 권한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안 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하고 그리고 이 파트너십도 아닌 상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파트너십까지도 결혼으로 보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예. 근데 그 파트너십 밖에서 혼외자로 나오는 비율이 42%.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라지가 되니.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하면서 결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런 얘기하면 구구 소리가 구구 듣는 소리가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황당한 거라니까요. 사회적 기준 자체가 계속 좌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극우 성향이 되는 거군요, 이게. 네. 와, 진짜 심각하구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극우 정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예. 이런 분들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은 결혼이지.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다. 맞습니다. 예. 아, 이거 심각하구나. 어. 근데 이게 예.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도 지금 번질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저렇게 정우성을 쉴드 치면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네. 그런 뉘앙스와 느낌이 자꾸 풍기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는 가부장의 권한은 없어지고 책임만 있다. 예. 그래서 요새 이제 결혼하고 그 초창기 일을 하면은 전체 재산의 30% 나눠줘야 되고 10년 이상 살면은 50% 나눠줘야 예, 맞습니다. 예. 되잖아요. 예. 그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표현? 도축한다. 남자를 그러니까 남자의 재산을 도축하는 거죠. 야.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남자하고의 그런 거를 또 도축한다라는 게 그거를 또 이런 페미니즘의 영향하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 옛날에는 그냥 꽃뱀이라고 얘기해 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남자는 도축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냥 남자는 원래 무섭다. 그런 대상이야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정당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끼리 어떤 또 연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호해주고 그래도 당연히 되는 거야라는 합리성을 찾고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병들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이 도축당하는 얘기들이 지금 연예인들 얘기가 지금 우리는 정우성 있잖아요. 정우성 예. 얘기만 나오는데 김준수 들어보셨나요? 동방신기 예. 뮤지컬 배우 8억 뜯겼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협박당하다가 이제는 예. 그거를 한 번에 8억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뜯기다가 예. 이제는 협박죄로 여 BJ를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우성은 잘했다. 저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씩 양육비 주고 뭐하고 하면은 저게 도축당하지 않는 남자애들은 또 정우성을 그렇게 옹호를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리고 신의성실이 결혼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이다. 예. 뭐 바람을 피지 않는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원칙들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이제 정답이냐, 예. 어떤 게 정답이냐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재합의가 지금 필요한 순간이다. 그래도 이제 참 근본적인 네. 문제에 대한 또 그렇죠. 예. 기독교 윤리가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서 항상 이런 우리가 자본주의나 이런 민주주의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생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구 사회는 그냥 기독교 윤리가 그대로 와서 기독교 윤리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이제 재산 관리에 대해서 자본주의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대성이라는 게 생긴 건데 네네. 그 근대성에서 가장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공격을 했었던 건 자본주의였단 말이에요. 예. 자본주의. 그런데 이 PC주의 같은 게 들어서면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죠. 예.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생활 방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 가치를 깨뜨리면 무너진다.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진짜 심각합니다. 그럼 다시 또 본론으로 좀 더. 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 정도 거라고 유럽 사회가 이 정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동덕여대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언더 조직. 그 분명히 그러면 또 배우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지원해주는 또 배우 세력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동아리 연합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외대 저 학교 다닐 때 후배 98인가 99학번인가 그 외대 동아리 연합회장이 김재현 의원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그쪽은 또 경기동부잖아요. 예.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학교 하나의 동아리 연합회로처럼 보이지만 그럼 보면 우리가 만약에 외대 스키부가 있다. 그럼 스키부로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풍물패가 있다. 내지는 해동 검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동 검도하는 외대
경희대, 고대 이렇게 다 학교마다 연계가 되는 거네요. 예. 예. 그게 주사파들이 서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하 조직을 만드는 방법. 예. 그러니까 그건 대중 조직이죠. 예, 예. 대중 조직인데 그 그렇습니다. 예. 대중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네. 그 모든 걸 다 연결하는 헤드쿼터가 언더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겉에 보이는 그러니까 페미 동아리들이 다 학교마다 있잖아요. 예, 예. 학교마다 다 공식적으로 대중 조직으로 있는 거예요. 대중 조직으로 있을 때 그 지도 조직, 네, 지도부가 지- 언더그룹으로. 지도부가 언더그룹으로 그러니까 대중 조직이 박살이 나도 예. 지도부가 살아 있으면 몸통이 살아 있으니까. 다시 나올 수 예. 있다. 그래서 언더그룹 계속 숨기는 건데 지금 그 언더그룹이 이 PD 계열, 그러니까 사이렌이라고 주사파 하는. 말고, 예. 그러니까 사이렌은 이제 동덕여대 동아리고 예, 예. 동아리가 전체의 그 우리나라의 여대들에 있는 페미 동아리들을 관장하고 있는 언더 조직의 지도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런 의혹들이 얘기가, 예 그렇게 맞습니다. 나오는 거죠.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저런 네. 행동 자체가요. 와, 대표님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그 변종 집단 이런 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예. 아니 기본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다. 아니 우리 사회도 간단해요. 네. 여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아, 노력을 안 한 그럼요. 거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동덕여대가 네. 남녀공학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네.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네. 사회 구조 자체가 네. 여대로만 운영을 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교수님들이 네. 배달하시고 막 이렇게 전략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학교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예.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들도 예. 재정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재정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극복하는 게 네. 일단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출산이 지금 적으니까. 대한민국 대학들이 다 재정이 빵꾸가 안 나려면 유학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지금 이 강원도에 있는 어떤 대학은 예. 한국 학생이 한 명이에요. 와. 왜 한국 학생이 한 명이냐면 예. 그 학생이 있어야 예. 나머지 학생을 정원외로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와. 다 외국 학생들이에요. 근데 왜 그 학교는 수업이 다 2시 전에 끝나요. 이 학생들은 일하러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러 그러니까 예. 학생 비자로 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학생 비자로 아르바이트 할 때 최저임금 주잖아요. 예.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네요.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학교를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학생 네. 비자 받으러 학교에다가 아. 돈을 주는 거고 학교는 그 돈 받고 망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 거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이 우리- 심각하네요, 진짜. 제가 유학생이 들어오려면 예. 여대는 유학생을 받기가 아, 쉽지 이거 않죠. 뭐야? 예. 딴 나라 애들 입장에서는 여대 갸우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 시내의 학교에 들어오려고 있는 거에서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남녀 공학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지금 이제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하는 데서 서바이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건 모르겠고 남자는 싫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동상의 아우, 진짜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이거. 그분은 설립자분이시잖아요. 예.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동덕여대를 예. 키운 올려주세요. 이게 총장님이신데 이제 예, 예. 컬리지 학장에서 이제 총장으로 예, 예. 컬리지를 이제 종합대학으로 바꾸고 평생을 여성 교육에 힘쓰신 분인데. 힘쓰신 분인데 예. 이걸 이렇게 그랬더니 남자애들은 저걸 또 조롱을 해요. 남패미에 채우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그 남녀 갈등의 양상이라든가 그리고 예. 이게 그냥 남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예.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이거 자체가 파탄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남녀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걸 또 부추겨서 더 그렇죠.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걸 표로 연결시키기 위해. 그래서 저렇게 남녀 갈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통제권을 갖는 건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화하는 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엔 그 여초 카페, 예. 일명 맘 카페나 여초 카페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동원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예. 왼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서도 맘 카페에서 뭐 화환 보내기 운동해서 뭐 요새 시끌시끌한데 그것도 다 왼쪽에서 배워온 거란 말이죠.
안 그래도 딱 그 네. 맘카페 얘기하시길래 생각이 팍 났었는데 네. 방금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이게 또 올려주세요 사진에. 왼쪽에서 유명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동덕여대 완전히 이게 또 겨울에는 또 지우는 게 작업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유 저 어떻게 약품들이 먹질 않으니까. 네, 먹질 않으니까 그것도 진짜 프로 그 시위꾼들은 네네. 그 수성 페인트 쓰지 네네. 유성 페인트나 라카 쓰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려고 참 차라리 진짜. 유리를 깨거든요. 어. 유리를 깨면 그 유리만 갈아 끼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어지럽히는 거지 부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시위도. 예. 유리 깨면 깬 효과는 하지만 갈아 끼면 그만이고 예. 집기를 어지럽히면 다시 그냥 나란히 하면 혼자 되는 복구만 거고 시키면 되니까. 예. 부수진 않아요.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보니까 잘못 선동된 어린 20대 여성들이 네. 저렇게 좀 잘못 이용이 됐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배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 애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예. 일본에서는 그냥 그 우리나라의 그 386 세대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아사마 산장 같은 일을 터뜨리고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사마 산장 그 사람에서 인질극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개입됐던 제일 황당한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예. 북한으로 가겠다고. 예. 그래서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태극기 북한인 내리고 척하고. 인공기한 예. 내리고 그거 지금 그때 그 비행기 지금 예. 인하공전인가 어디에 참. 그 맞습니다. 항공운항가의 전시품이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영화화되기도 하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런 심각합니다, 진짜. 그런 일 정도를 벌이니까 사람들이 운동권 하면 일본이 절레절레 하게 된 거거든요. 적군파. 근데 우리는 이 적군파 같은 인간들이 예. 시기를 잘 만나서 동서냉전 와해되는 시기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세력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이게 제일 큰 그러면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예. 이제 이게 다 이제 누가 돈 벌고 제도권으로 오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되는 인간들도 있고 여전히 언더에 남아서 세상을 뒤집었고 사회주의 세상 만들겠다고 예. 이렇게 젊은 친구들 선동해서 이렇게 인생 갈리게 하는 인간들도 있고 진짜 선동이 무서운 거죠. 맞습니다. 그럼 동덕여대 이제 방송 좀 마칠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네. 동덕여대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좀 건강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 좌파 사상은 기본적으로 억울함을 먹고 살거든요. 예, 맞습니다. 선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예. 억울해. 근데 이제 그게 억울한 게 억울할 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황당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예. 내가 공부를 못한 거는 세상 잘못이고 내가 가난한 건 세상 잘못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건 세상 잘못이고 아빠 잘못이야. 아니죠 그거. 네.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가정을 꾸리고 한 14, 15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가요. 살면서 느낀 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네. 가정을 지키는 데에 엄청난 어려움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먹고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것조차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 혹은 SNS에서 나보다 내 친구인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가며 이 더러운 세상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내 가정 지키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정치 안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정치 그러면서 어저께도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그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 있잖아요. 예, 그 예. 더러운 국민성입니다. 절대로 국민을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정치인 못지않게 국민성에서도 엄청나게 더러운 국민성이 있다. 국민의 수준도 중요하죠. 예. 네, 그런 거 있다. 참 맞습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사태인데 요즘에 남녀 갈등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사회 정체적으로 서양에서 들어와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아주 안 좋은 거다 이건. 너무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를 진보라고 생각들을 한다 이것들이. 언젠가는 동덕여대 사건처럼 저런 행위를 하는 게 정당성이 생기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진짜. 그렇죠. 그런 사회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국민 계몽 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지 네. 고민도 있고 한데 그냥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은 활약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운동권만 죽으면 끝일 줄 알았더니 그것들이 새끼를 까네.
근데 변종이 더 무서워요. 이건 사상도 없고 그냥. 아이고, 네. 오늘 유재일 대표님 모시고 또 동덕여대 사건 관련돼서 얘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내면에도 보니까 저 종북 주사파, 이 PD 계열의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또 네.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주사파랑은 조금 다른 예, 빨갱이 사회주의자들. 예,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뒤에서 또 펌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그 사실 여러분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우리 유재일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이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